안녕하세요. 블랙펜TV의 송창섭 기자입니다. 갑자기 날이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아세안 브루나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브루나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깔리만탄이라고 부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탄, 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라는 이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허파라고 불립니다. 죄송합니다. 허파라고 불리는 열대우림 지역,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가 바로 이 브루나이입니다. 지난 6월 8일 깔리만탄에 있는 작은 나라 브루나이에서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하루 전인 7일이죠.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후후 TV에 생중계된 특별 연설을 통해서 내각 개편을 발표했거든요. 이날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 여성인 하자 로마이자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 절대 왕정제 국가로서 우리 하산 알 볼키아 국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 장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현재 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 재경장관 등을 모두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가의 최종 통수권자죠. 그동안 이제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여성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지난 2010년에 한 명의 여성 차관이 내각에 포함이 됐어요. 이후 8년 만인 2018년 1월에 개각 때 이번에 장관이 된 하자 로마이자가 이제 교육부 차관으로, 그리고 이제 다틴 엘린다라는 사람이 총리실 차관으로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계는 드디어 여성 차관이 2명이나 내각에 포함했다라면서 굉장히 반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여성 장관이 드디어 탄생하니까 브루나이 여성계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라면서 이제 환영 논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브루나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이제 깔리만탄 섬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나라고요. 영토 면적이 57만 700헥타르 정도, 우리로 치면 경기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나라입니다. 인구는 44만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고요. 하지만 석유, 천연가스 등이 굉장히 많은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약 2만 7천여 달러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수도 이름은 조금 길어요. 반다르세리 베가완. 여기가 수도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공항은 여느 동남아시아 국제공항 같았습니다. 크진 않았던 기억이 나요. 술은 이제 2병까지 허용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검사가 철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공항에 이스라엘 사람을 빼고는 누구나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이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입국이 안 된다라는 말을 공항에 써놨던 것 같습니다. 예, 전 그런 기억이 나고요. 브루나이 공식 국호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입니다. 이 다루살람이라는 말은 브루나이 말로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제가 차를 타고 국토를 종달했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야간에 브루나이 공항에 딱 비행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수도인 반다르세리 베가완 시내가 불빛이 화려한데 하나의 거대한 황금 도시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도시 자체가 황금색 도색을 많이 칠해서 화려함에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브루나이는 이 산무 정책을 펴왔습니다.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교육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의료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기름값 쌉니다. 여기에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가 2세대 있는데요. 차도 엄청 좋은 차만 있습니다. 렉서스 이런 좋은 차, 그 당시 동남아에서 좋은 차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나이는 국왕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시설물이 술탄 하지 하산 알 볼키아, 이 국왕 이름입니다. 술탄 하지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의 소유입니다. 포브스 등 외신들은요, 우리 볼키아 국왕의 재산을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5조 8천억 원 정도로 봅니다. 엄청나게 부자죠. 기억에 남는 것은 반다르셀의 베가한 국제공항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 그 볼키아 국왕 박물관이라고 있었어요. 이 볼키아 국왕이 29대 술탄인데요. 볼키아 국왕과 관련된 각종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면 국왕 즉위식에 쓰였던 황금색 마차를 볼 수 있는데, 와, 엄청납니다. 막 금으로 칠했는데 그 옆에는 이 마차가 쓰였던 그 당시 즉위식 때 사진이 걸려있는데 엄청 화려하고 멋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들게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볼키아 국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뭐 국왕이 모든 것을 책임지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군림하려 하는 그런 권위적인 왕이 아니고요. 굉장히 탈권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본인한테 좋아하고요. 당시가 이제 현지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한인식당 한국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볼키아 국왕이 손수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이렇게 직접 본인이 차 운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년에 뭐 두세 번씩은 국왕이 특별히 왕궁을 개방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좀 훈훈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브루나이는 집도 무상으로 지어주는데요. 사람들은 수상가옥을 더 선호합니다. 수상가옥이 뭐냐면요, 이렇게 물 위에다가 말뚝을 세우고 이제 물속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뭐 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물이 아무래도 이제 더운 기운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일단 이야기가 너무 돌아왔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슬람 세계는 우리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뭐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천으로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예멘 등 일부 좀 강경한 이슬람 국가는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큰일입니다. 그럼 원래 뭐 이슬람 정통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무슨 뭐 이슬람 신자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상황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더운 중동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비교적 남성성이 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사막에서 부족끼리 막 전투를 치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힘이 센 남성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동남아 현지에서 만난 이슬람 친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게 그 일부 다처제라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일부 다처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물론 공식적으로 일부 5처제를 인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한 명의 남자가 5명의 여자와 무조건 결혼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둘째 부인을 얻으려면 첫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셋째 부인을 얻으려면 첫째, 둘째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넷째 부인을 얻으려면 첫째, 둘째, 셋째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집에 들었던 부인들의 동의 없이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이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한 여성분은 자기네 나라 이러한 일부 다처제가 무척 짜증나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들 보기에 그런 것도 싫은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제가 브루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도 이제 이슬람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이슬람 사회라고 해도 지금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볼키아 국왕의 선택은 그런 것으로 읽혀집니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서 국가 정책에 이반토로 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여성 장관을 최초로 도입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든 또 브루나이든 말레이시아든 동남아 이슬람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의 권위가 인정받고 또 여성이 좀 더 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